안녕하세요. 도시농부 필레오입니다. 오늘은 2월 말 3월 초순에 마늘, 양파 관리하는 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날씨도 추웠지만은 유난히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며칠 전까지 내린 눈이 아직 다 녹지 않고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매섭던 추위도 이제 서서히 물러가고 날씨가 풀리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이 영상 1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낮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가면은 쌓인 눈도 빠르게 녹고 언 땅도 풀리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2주 정도 지나면은 2월 말이 됩니다. 이때가 되면은 기온은 더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날씨가 풀리면은 텃밭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마늘과 양파밭 관리하기입니다. 이때쯤 마늘과 양파 관리, 어떤 관리가 필요하며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마늘은 지난해 10월 12일 날 심었습니다. 양파는 그보다 열흘 정도 뒤인 21일에 심었습니다. 보온은 11월 말경에 했습니다. 마늘은 부직포를 마늘 위에 바로 덮었고 양파는 강선 활대를 이용하여 보온 덮개와 비닐로 터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보온을 하긴 했지만은 기온이 영하 17도까지 내려가는 날씨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가 추우면은 마늘이나 양파와 같은 백합과 작물은 잎이 3분의 2 이상 말라지고 성장이 거의 멈춰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나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가는 2월 말쯤에 관리를 잘하면은 새잎이 돋아나면서 빠르게 성장합니다. 이 시점에 마늘과 양파 관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보온을 위해 덮어두었던 비닐이나 보온 덮개를 벗겨줘야 합니다. 2월 말이 돼도 아침 기온이 영하 3, 4도까지 내려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덮개를 벗기기에는 아직 이러지 않느냐고 말씀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 이러지 않습니다. 마늘과 양파는 영하 10도 이하의 날씨에서도 견디는 작물입니다. 아침 기온이 영하 3, 4도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낮에 따뜻한 햇볕을 직접 보게 함으로 움츠려 있던 마늘이나 양파 활력을 얻고 속잎이 새로 돋아나면서 빠르게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맘때 아침 기온이 영하의 날씨를 하더라도 빨리 부직포를 열어줄수록 성장이 빠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마늘이나 양파와 같은 백합과 작물은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 잎부터 말라집니다. 잎마름병과 같은 병으로 말라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기온의 변화, 수분 부족, 영양 부족 등 급격한 환경의 변화가 있을 때 말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말라지는 것은 자기 생존을 위해서 모든 영양소를 뿌리에 저장하면서 스스로 잎을 버리는 경우입니다. 즉 잎은 말라져도 뿌리만 튼튼하게 살아있으면 언제든지 새로운 잎이 나서 양파가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잎이 말라진 대신에 뿌리가 튼튼하게 깊이 내려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맘때 마늘에 양파, 잎이 다 말라져서 죽은 것처럼 보여도 날씨가 풀리면 새잎이 돋아나면서 왕성하게 자라게 됩니다. 잎이 이렇게 말라져 있지만은 이제 덮개를 열어서 햇볕을 직접 받아 광합성 작용을 하고 추비를 하면은 하루가 다르게 자라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추비를 해야 합니다. 미끄럼으로 넣은 거름은 그동안의 눈비에 씻겨서 용탈되거나 거름기가 거의 소진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작물에게 맞는 추비를 하면 빠르게 성장합니다. 1차 추비는 마늘과 양파 추비용으로 좋은 이맘때 멀티나 유니칼슘이 좋습니다. 만약 이런 비료가 없다면 시중에서 판매하는 복합 비료와 요소 비료를 반반씩 섞어 주어도 괜찮습니다. 이 시기에는 일단 몸집을 키워야 하기 때문에 질소 성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합 비료와 요소 비료를 반반씩 섞어서 주는 것입니다. 만약 요소 비료가 없다면 복합 비료만 주어도 괜찮습니다. 마늘은 추비를 두세 차례 합니다. 추비를 할 때 미끄럼을 충분히 넣어서 거름기가 많은 땅이라면 두 차례로 끝내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세 차례 정도 합니다. 1차는 부직포를 벗긴 다음 2월 중순부터 말 사이에 하고 2차는 3월 중순에 하며 3차는 4월 중순에 합니다. 2차부터는 질소 성분을 줄이고 칼리와 칼슘 비율을 높여야 마늘이나 양파가 튼튼하게 자라고 뿌리가 굵어집니다.
비료를 줄 때는 비 오기 전에 주면 아주 좋습니다. 세 번째 관리 방법은 병해충 방제를 해야 합니다. 이 시기가 되면 움츠려 있던 해충과 세균성 병균도 활동을 시작합니다. 마늘과 양파에게 피해를 주는 병해충으로는 뿌리를 갉아먹는 고자리파리나 뿌리 응애와 같은 해충이 있고, 흑색썩음 균핵병, 녹균병, 입마름병 등 세균성 병이 있습니다. 이들 병해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살충제와 살균제를 뿌려야 합니다. 고자리파리나 뿌리 응애와 같은 해충 방제를 위해서는 살충제를 뿌려야 합니다. 이 시기에 마늘이나 양파에게 좋은 살충제로는 액제로는 말루포와 같은 액제도 있고, 또 신마니와 같은 잎제도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잎제가 약효가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잎제를 뿌릴 것을 권장합니다. 세균성 방제약으로는 역시 액제로 나오는 약도 여러 가지가 있으나 잎제를 뿌리는 것이 약효가 오래 지속됩니다. 그래서 잎제로는 멸균탄과 같은 잎제가 있습니다. 살충제와 살균제, 잎제를 섞어서 부직포를 벗기고 난 다음에 한 번에 뿌려주면은 발병이 했다면은 방제나 치료를 할 수가 있고, 발병 전이라면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말 농장이나 작은 텃밭에서 내가 먹을 마늘이나 양파를 가꾸면서 일반 화학성 농약 사용하는 것이 꺼림칙하다면은 요즘은 친환경 농약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살충제로는 고추 영상 때 소개해드렸던 토충황 총채콜이 있으며, 살균제로는 노피엠 잎제가 있습니다. 이들 친환경 농약은 예방약으로는 좋습니다. 하지만 발병하여 정세가 심할 때는 일반 농약을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오늘은 2월 말 3월 초에 마늘, 양파 관리하는 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가꾸는 마늘과 양파 대풍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